복싱협회 소속 강사 김현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강의 때는 제가 좀 많은 장들에 걸쳐서 카운터라는 부분에 이제 설명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계속 공격적으로 이제 계속 갈 건데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릴 부분은 변칙 공격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려 보도록 합니다. 변칙 공격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좀 흥미로운 단어가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변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좀 원초적으로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변칙이란 뭐냐라고 한다면은 상대방의 리듬을, 상대방의 예상을 깰 수 있게끔 단조롭지 않은 리듬, 바뀌는 리듬, 그리고 단조롭지 않은 공격 타이밍이 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앞서서 제가 계속 지나가면서 그냥 쭉쭉 계속 강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항상 제가 단조롭지 않게 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절대 움직임이나 공격이든지 어떤 타이밍이든지 패턴이든지 모든 게 절대 일정하고 단조롭게 되면은 항상 내가 주도권을 뺏기게 되고 절대 리드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한테는 오히려 편하게 되겠죠. 그래서 항상 늘상 연습을 하시고 어떤 걸 하시더라도 초점 자체가 변칙적으로 멋있게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항상 바꿔주는 식으로 이번엔 이렇게 했다가 저번엔 이렇게 했다가 내가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는 공격은 있겠지만 그걸 주로 하되 다른 공격들도 좀 다양하게 구사를 해야지 바꾸면서 구사를 하셔야지 변칙적으로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변칙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부분 그리고 실제로 링 위에서 생활체육 복싱 정도 이 정도 수준에서 실제로 잘 구사하고 크게 효과를 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기술 수준에서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훈련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제 훈련 효과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어느 정도 훈련을 한다라는 가정을 저는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무빙 그리고 전반적인 공격 패턴 이 두 가지 요소를 잘 변칙적으로 바꿔준다. 변칙이라는 별거 없어요.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일정하지 않게 바꿔주는 게 이제 변칙인데 그 두 가지 무빙과 공격 패턴을 계속 바꿔줌으로써 상대방의 예상을 깨고 나의 공격에 대한 효과를 높이기 위함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엄청나게 중요한 훈련 효과가 될 수 있겠죠. 똑같은 공격, 똑같은 10의 힘을 투자를 해서 공격을 하더라도 상대방한테 어느 정도, 50% 정도 통하는지, 80% 정도 통하는지, 20% 정도밖에 통하지 않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파악을 날 수 있는 것은 상대방이 나의 공격을 어느 정도 잘 예측하고 있는지, 편안하게 내 공격을 받는지, 그런 상대방에 대해 나의 공격과 상대방의 입장,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판가름이 날 것 같은데, 그게 변칙적으로 전반적인 무빙과 공격 패턴이 변칙적으로 계속 바뀌면서 공격을 할수록 상대방이 대비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격하는 그 효과를 높일 수가 있겠습니다. 훈련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여러 가지로 설명드리고 싶은데 알아듣기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딱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일단 직선 공격 위주로 저는 설명할 겁니다. 가장 공격의 기본이 직선 공격이기 때문에 직선 공격만 실제로 잘 때리셔도 웬만하면 그냥 다 끝납니다. 왼손부터 시작하는 선제 공격 그리고 오른손부터 시작하는 선제 공격 그 두 가지를 계속 바꿔줘라 라고 저는 설명드리고 싶어요. 간단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는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변칙의 가장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변칙이란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길게 설명하면 한도 끝도 없지만 간단하잖아요. 바꿔주는 게 이제 변칙인데 상대방이 예측하기 어렵게 바꿔주는 게 이제 변칙인데 공격 패턴에 있어서의 이제 변칙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원투로 나간다. 첫 번째.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원투 원투로 나간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원투 원 이 공격으로 시작을 한다. 그 다음에
상대방이 어느 정도 머리가 좀 있고 어느 정도 좀 실력이 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 첫 주먹은 뭘로 나올지 뻔히 알 것 같아요. 항상 잽으로 나오니까 다음번에도 어떤 공격으로 나오든지 잽부터 시작을 하겠구나. 그 타이밍을 알면 제가 저번 강의 때 설명드렸던 바로 카운터가 바로 날아올 수도 있겠죠. 항상 원투원투든 그냥 원투든 원투원이든 뭐 잽잽투 어떤 거든 항상 앞선 잽부터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다음 공격 패턴이 예상이 쉽게 되고 점점 단조로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장 추천드린 방법은 왼손으로 예를 들어서 원투원 선제 공격을 한번 해봤다. 그럼 다음 선제 공격은 앞선 싸움을 하다가 오른손부터 투원투 항상 왼손부터 시작하는 공격과 오른손부터 시작하는 공격을 섞어서 한 번씩 내가 의도적으로라도 섞어서 하는 것을 저는 정말 적극 추천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이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무빙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링이 올라가기 전에 설명드리고 싶은데 푸덕이라고도 하죠. 근데 전반적인 그 무빙 스타일이 단조로우면 안 돼요. 일반적으로 많이 초보분들이 실수를 하시는 게 상대방에게 집중을 한 나머지 상대방과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상대방이 움직이는 곳을 똑같이 거리 조절, 앞뒤 거리 조절 정도만 열심히 하시면서 계속 졸졸 따라가는 느낌으로 싸우게 됩니다. 보통 정말 단조로워지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상황이 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전반적인 무빙이 상대방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에 따라서 내가 그대로 따라 들어가는 느낌보다는 상대방을 두고 내가 스스로 상대방을 잡는다라는 관점으로 상대방을 두고 우로, 좌로, 앞뒤 간격은 계속 바꿔주는 건 기본입니다. 앞뒤 간격 계속 건드려주고 거리 조절을 해주는 건 잽으로서 거리 조절을 해주는 거는 가장 기본이고 앞선 강의에서도 설명 다 해드렸어요. 기본적으로 좌로도 가면서 공격을 해보고 우로도 가면서 건드려보고 이런 식으로 항상 앞뒤 조절을 하면서도 좌우로 큰 움직임으로 큰 무빙으로서 본다면은 좌우를 계속 움직여준다, 바꿔준다, 무빙을 단조롭지 않게 계속 바꿔준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큰 두 부분은 공격 패턴, 왼손으로 먼저 시작하는 공격인지 오른손으로 먼저 시작하는 공격인지 그리고 푸덕, 다리로서의 무빙을 본다면은 상대방을 따라가는 느낌보다는 상대방을 두고 내가 잡는다는 관점으로 좌우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공격을 하는 이 두 가지 상하체 공격 패턴과 그 무빙 그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링으로 올라가서 좀 시범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려 볼게요. 링으로 올라와서 이제 전술적으로 섀도우복싱을 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사실 다 했어요. 밑에서 어떤 걸 위주로 설명을 하는지 어떤 부분이 좀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 오늘 포인트는 이제 두 부분이었죠. 다리로서 어떤 식으로 푸덕을 잘 구사하는지 무빙을 어떤 식으로 좀 다양하게 그냥 똑같이 단조롭게만 쫓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좌로 어떻게 우로 다양하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공격 패턴 같은 경우에는 뭐 너무 많습니다. 변칙이라고 한다면 공격 패턴 너무 많은데 간단하게 선제 공격을 왼손부터 시작하는 공격이 들어가는지 아니면은 오른손부터 들어가는지 그것만 바꿔줘도 정말로 놀랍게도 상대가 방어를 대처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주 컨비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왼손으로 들어가는 컨비네이션 같은 경우 제가 정말 꼭 추천드리는 이제 공격 기술이 원투원 기술이고 그리고 오른손부터 시작하는 기술은 이제 투원 뭐 투원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 투원을 저는 많이 추천해드리는데 초보자분들한테 그래서 원투원, 투원 그 외에 자기가 아는 이제 왼손 시작 공격, 오른손 시작 공격 이런 거를 잘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움직여 볼까요? 상대방을 두고 그냥 똑같이 그냥 계속 한 방향으로만 계속 쫓아 들어가면서 공격을 하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쭉쭉쭉 쫓아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상대방을 두고 내가 가볍게 움직이면서 상대방을 두고 앞손으로서 상대방을 계속 움직여주고 오른쪽으로 가보면서 앞으로도 가지고 뒤로도 빼주면서 왼쪽으로도 가면서도 한번 공격을 던져보고 다양하게 움직여주면서 그러다가 타이밍이 살짝 잡힌다 그러면은
원투원이죠, 제가 말씀드린. 그리고 또 움직여주면서, 만약에 공격이 맞았으면 이제 후속타까지 나오긴 하셔야 됩니다. 움직이면서, 이번엔 오른손으로 가볼까요? 투원이죠.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두고 내가 좌로도 가면서 주먹을 내봤다가 우로도 가면서 주먹을 내봤다가 왼손으로 먼저 때려봤다가 그리고 또 오른손으로 먼저 때려봤다가 이런 식으로 하체로서 상체로서 공격 패턴을 다양하게 무빙을 다양하게 이런 식으로 변칙적으로 섀도우복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변칙 공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변칙 공격이라고 했을 때 그 위에만 공격을 하는 위에만 변칙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오늘은 이제 하체까지도 푸드업까지도 제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해야 궁합이 잘 맞고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나는지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를 같이 설명해 드렸는데 항상 앞으로도 뭐 제가 알게 모르게 강조를 많이 하겠지만 손 동작, 방어 동작, 이런 상체 동작도 정말 중요합니다만, 기술적인 동작도 정말 중요합니다만, 다리로서 다양하게 같이 움직여주는 이 무빙, 푸드업을 좀 활발하게 잘 해주시면서 기술적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실제로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아무리 화려하게 하고 주먹을 어떻게 하고 동작을 어떻게 하고 하더라도 다리가 단조로우면 실제로 많이 단조롭게 되고 상대방이 쉽게 예상해서 카운터를 날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왼손 공격해보고 또 오른손 공격해보고 그리고 동시에 다리까지 같이 좀 다양하게 단조롭지 않게 무빙을 하시는 것을 저는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왼손 공격부터 들어가는 이 공격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운동을 하시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의도하지 않아도 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익숙하게 잘하세요. 근데 보통 어려운 게 이제 오른손부터 들어가는 이제 공격이 타이밍, 팔 다리 리듬이 좀 어색하고 잘 다르기 때문에 왼손부터 나가는 공격과 다르기 때문에 이걸 보통 많이 못하세요. 그래서 최대한 오른손부터 시작해서 들어가는 공격을 많이 연습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뭐 투원, 투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런 것들을 많이 구사하실 수 있으면은 변칙적으로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 때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